한 권의 깊이를 1시간 안에 리딩 인사이드 1시간 북클럽. 오늘 우리는 존재의 경계에서 뒤척이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어느 날 아침, 한 남자가 벌레로 변했다. 가족은 점점 그를 외면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죽었다. 당신이 사랑하는 가족이 어느 날 벌레로 변해버린다면 그때 당신은 그를 계속 사랑할 수 있을까요? 변신은 20세기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프란츠 카프카의 가장 유명한 중단편 소설입니다. 1883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프라하에서 태어난 카프카는 유대계 독일인으로 소외와 불안, 권위와 부조리 속에 놓인 인간 존재를 깊이 성찰한 작가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책이란 우리 안에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 도끼여야 한다. 1915년 발표된 변신은 벌레로 변한 남자, 그를 외면하는 가족, 그의 죽음과 일상으로 돌아간 가족이라는 단 세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구조 속에 숨겨진 건 인간 존재의 고도, 가족의 의미, 그리고 정체성에 대한 깊은 성찰입니다. 그날 아침, 그레고르 잠자는 기묘한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배는 단단하고 불룩했으며 등은 딱딱한 껍질처럼 변해 있었고 다리들은 마치 외부의 생물처럼 저마다 따로 움직였습니다. 그는 침대에 등을 떼고 누운 채 고개를 겨우 들어 자신의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익숙했던 인간의 형태는 온데간데였고 자신은 이제 거대한 벌레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레고르가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회사에 늦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외판원으로 일하고 있었고 가족의 모든 생계를 짊어진 가장이었습니다. 이런 몸으로 어떻게 출근하지? 그는 몸을 돌리려 했었지만 벌레가 된 몸은 익숙한 움직임을 완전히 거부했습니다. 오른쪽으로 눕는 습관이 있었지만 그 자세로 돌아 누울 수도 없었습니다. 몸은 무거워 불편했고 다리들은 방향 없이 헛되이 허공을 가를 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처한 현실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창문 밖에서는 빗방울이 함석 지붕을 때렸고 방 안의 가구는 어제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놓여 있었으며 시계는 분명히 6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5시 기차를 타야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있었습니다. 일찍 일어나지 않은 그레고르를 걱정한 어머니는 방문 너머로 다정하게 그를 부릅니다. 그레고르, 아직도 자니? 기차 놓치겠어. 그녀는 아들의 건강을 걱정했지만 그레고르는 응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익숙한 언어가 아니라 끽끽거리는 기이한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어머니는 잠시 멈칫하고 문틈에 귀를 기울입니다. 잠시 후 아버지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다가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레고르, 문을 좀 열어봐. 그레고르는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말 그대로 벌레가 되어 문을 열 수 없다고. 하지만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미 인간의 언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현관벨이 울립니다. 회사의 지배인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냉정하고 의심 많은 사람이었고 그레고르가 변별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직접 찾아온 것입니다. 지배인은 문 밖에서 그레고르에게 날카롭게 말합니다. 당신은 회사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더는 변명도 통하지 않소. 그레고르는 필사적으로 응답하려 했지만 끽끽거리는 소리만 문 밖으로 새어나갑니다. 그 목소리에 가족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지배인은 겁에 질린 채 뒤로 물러섭니다. 그레고르는 더 이상 숨을 수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몸을 굴리고 턱으로 문을 돌려 겨우 열어젖힙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마주한 사람들의 표정은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등껍질에 덮인 검고 광택 있는 몸, 위아래로 꿈틀거리는 수많은 다리들. 그레고르는 자신이 무엇이 되어버렸는지를 그제야 거울처럼 마주합니다. 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고 아버지는 주먹을 불끈 쥐고 방 안으로 그를 몰아넣습니다. 지배인은 어떤 말도 하지 못한 채 뒷걸음질치다 도망갑니다. 그레고르는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가족에게 자신이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 이제 그는 한 집안에 있지만 그 누구에게도 소속되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그레고르가 벌레가 된 이후 가족은 혼란 속에서도 일상의 질서를 되찾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방 안에 있었습니다. 그레고르, 그 존재. 그는 가족의 방해가 되지 않으려 항상 문을 닫고 조용히 지냈지만 그의 존재는 여전히 무겁고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레고르를 처음으로 돌보기 시작한 이는 여동생 그레테였습니다. 그녀는 17살에 음악을 사랑하는 소녀였고 오빠에게는 언제나 정 많고 섬세한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와 식사를 들여놓고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처음에는 우유와 흰빵 같은 그레고르가 좋아했던 음식을 준비했지만 그는 이제 그런 음식엔 아무런 흥미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레테는 그제야 오빠의 변화가 단지 외형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녀는 다양한 음식, 썩은 채소, 오래된 치즈 조각을 접시에 담아보았고 그레고르는 그중 부패한 음식에 반응을 보이며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레고르는 점점 더 깊은 방 안으로 숨어들고 있었습니다. 한때 즐기던 책들 대신 벽에 금이 간 부분을 관찰하거나 천장에 기어올라 몸을 펼치는 이상한 습관에 빠져들기도 했습니다. 그의 육체는 벌레의 방식에 익숙해져 갔고 그의 마음은 인간의 언어와 감정에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레테는 점차 그 방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했고 청소를 대충 하거나 접시를 방문턱에 툭 놓고 가버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방문 앞까지 왔다가도 발길을 돌렸고 아버지는 방 안에서 들려오는 기척만으로 얼굴을 찌푸리며 말없이 자리를 떴습니다. 그레고르는 깨닫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제 사랑의 대상이 아닌 책임의 대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어느 날 그레테는 그레고르가 한껏 기어다닐 수 있게끔 방해가 될 만한 가구들을 치워버리려 했습니다. 서랍장과 책상뿐만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될 소파만 빼놓고는 가구들을 모조리 치워버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엔 그레고르가 소중히 여기던 액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모피 차림의 여인을 그린 작은 액자였고 그것만은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는 급히 기어 올라가 액자 유리에 몸을 밀착시켰습니다. 그리고 거실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방으로 들어온 어머니가 그레고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소파 위로 쓰러졌습니다. 그레테는 무엇이든 실신한 어머니를 깨울 각성제를 가져오려고 옆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약병들을 집어들고 어머니에게 뛰어갔고 문을 발로 쾅하고 닫았습니다. 그레고르는 자기의 잘못으로 죽을 지경에 놓인 어머니에 대한 자책과 걱정으로 마음 졸이며 온갖 데를 기어 돌아다니다가 그만 커다란 책상 한복판에 뚝 떨어졌습니다. 잠시 후 초인종 소리가 나고 그레테가 문을 열러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오셨습니다. 무슨 일이냐? 아버지의 물음에 그레테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기절하셨는데 이제 좀 나아지셨어요. 오빠가 불쑥 나왔거든요. 네, 그럴 줄 알았다. 아버지는 양소매를 걷어붙이고 얼굴을 찌푸리며 그레고르를 향해 왔습니다.
그레고르는 아버지 앞에서 달아났다가 아버지가 멈추면 멈추고 아버지가 움직이면 다시 앞으로 달렸습니다. 마침내 그레고르는 숨이 가빠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의 곁에 무엇인가 날아와 떨어지더니 그 앞으로 굴러왔습니다. 그것은 사과였습니다. 곧 두 번째 사과가 날아왔고 그레고르는 놀라서 멈춰 섰습니다. 아버지가 사과로 폭탄 세례를 퍼붓기로 결심했다면 더 달려봐야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식탁 위에 있던 과일 접시에서 사과를 주머니에 가득 채워가지고 와 연이어 집어던졌습니다. 약하게 던진 사과 하나는 그레고르를 스쳤으나 바로 또 날아온 것은 그레고르의 등에 호되게 들어 박혔습니다. 그 상처는 이후로도 그의 생을 따라다니는 부패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는 고통에 몸을 떨며 방 구석으로 도망쳤고 가족들은 그를 다시 방 안에 몰아넣은 뒤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그 문은 단지 나무판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가족과 그레고르를 완전히 갈라놓는 벽이 되었습니다. 사과가 박힌 등은 골마갔고 몸은 점점 더 말라갔으며 움직임은 둔해졌고 시선은 바닥만을 향했습니다. 그레고르는 더 이상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족들도 그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의 존재는 조용히 그리고 체념 속에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레고르가 상처로 인해 거의 움직이지 못하게 된 후 가족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집의 일부를 하수긴에게 내주었습니다. 3명의 하수긴은 검은 코트를 입고 조용히 식사를 하며 무언가 불만스러운 듯 가족을 평가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레고르는 그들의 존재 앞에서 더욱더 방구석으로 밀려났습니다. 이제 가족 누구도 그의 방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지투성이 방 안에서 천장에 기어올라 시간을 보내거나 문틈 사이로 외부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하숙인들이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모여 앉자 아버지는 여동생 그레테에게 바이올린을 가져오라 말했습니다. 그레테는 바이올린을 꺼내 들고 조용히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레고르는 음악 소리에 이끌려 문 앞으로 다가갑니다. 그 소리는 그의 정신 가장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벌레가 된 이후 처음으로 마음속 어딘가가 따뜻해졌고 그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음악에 취한 듯 거실로 발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숨죽인 채 그레테의 연주를 바라봅니다. 그 모습은 인간이라기보다는 어딘가 슬프고 기이한 그러나 음악에 감동받은 하나의 생명체였습니다. 바로 그때 하숙인 중 한 명이 그를 발견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저게 뭐야? 저런 불결한 생물이 함께 있다니. 이런 집에서 어떻게 지낼 수 있겠소? 분노한 하숙인들은 방을 빼겠다고 선언했고 가족 모두의 시선이 그레고르에게 꽂혔습니다. 하숙인들이 요란하게 문을 닫고 들어가 버리자 아버지는 자신의 안락의자에 휘청거리며 걸어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레테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계속 이렇게 살 순 없어요. 이건 오빠가 아니에요. 벌레일 뿐이에요. 우리가 이런 괴물과 함께 살 이유는 없어요. 아버지가 혼자말을 합니다. 저 애가 100번 오라. 어머니는 눈으로 갈피를 못 잡는 표정을 지으며 입을 막고 소리 죽여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레고르는 그 말에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자신의 방으로 기어들어갑니다. 그가 방에 들어서자마자 문이 황급히 닫히고 단단히 빗장이 찔려 차단되었습니다. 그렇게도 서둔 건 누이 동생 그레타였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자신의 존재가 더 이상 누구에게도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누구도 자신을 기다리지 않았고 자신도 이제 더 이상 돌아가고 싶은 곳이 없었습니다. 그는 방 한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오랜 상처에서 흘러나오는 고름의 냄새와 함께 조용히, 아주 조용히 숨을 거둡니다. 어떤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죽어버렸네요. 저 괴물. 다음 날 이른 아침, 하녀는 시체를 발견하고 대수롭지 않게 말합니다. 가족은 침묵합니다. 오히려 어딘가 안도한 듯 모두 모여 외출을 준비합니다. 그들은 문 밖으로 나가 처음으로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걷습니다. 전차 안에서 그레테는 햇살을 받으며 팔을 쭉 뻗습니다. 그녀의 몸은 성숙했고 부모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다고 느낍니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변신은 상징으로 가득 찬 이야기입니다. 그레고르가 벌레로 변한 것은 문자 그대로의 판타지가 아니라 사회적 역할과 존재가 무너졌을 때 인간이 겪는 소외를 상징합니다. 그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아들이었고 가족에게 쓸모 있을 때만 사랑받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벌레가 되자, 즉 경제적 기능을 상실하자 가족은 그를 혐오하고 부끄러워하며 결국은 제거합니다. 무엇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걸까요? 몸, 마음, 아니면 사회적 역할? 카프카는 말합니다. 가장 끔찍한 벌레는 벌레의 모습이 아니라 쓸모없다는 낙인이 찍힌 인간일지도 모른다고. 변신은 단지 비극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언제든 그런 벌레가 될 수 있음을 말하는 경고이자 성찰입니다. 그가 벌레가 된 게 아니라 세상이 그를 벌레로 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제든 누군가의 문 너머 벌레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그레고르를 이해하나요? 아니면 그레테처럼 조용히 문을 닫고 돌아서게 되나요? 지금까지 리딩 인사이드 1시간 북클럽이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다음 편도 리딩 인사이드와 함께 해주세요. 한 권의 깊이로 나는 떠난다. 1시간 속에서 꿈을 만난다. 리딩 안의 세상 나를 부른다. 북클럽의 순간 내 감정 더한다.